그렇게 됐을 때 병원에 오게 되면 사실은 누굴 탓해요? 그거는 이제 탓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서 내가 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가 진료에 대한 폐해죠. 일반 약국에서 강아지 약을 살 수 있나요? 현재 시점으로는 가능합니다. 병원에 들리지 않고 심장사상충에 대한 예방약, 또 설사, 기본적인 약물들을 저희가 이제 처방하지 않고 받아가실 수 있다고 하고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조금 얘기할 것이 좀 많아요. 가까운 데서 동물 약을 살 수 있으면 우리 아이한테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약국에 가서 약을 받을 때는 이게 일반 의약품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근데 동물들은 그런 일반 의약품이 아닌 처방 의약품을 너무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약국은 주사용 항생제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면 수의사 처방이 없어도 동물약 판매가 가능하다. 처방 대상 동물약인 심장사상충약을 판매하면서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다. 처방의약품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치면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거기에 대한 진단명에 따른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조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약국에서는 사실은 수의학을 이제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 기준으로 해서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용량에 대한 과용량이라든지 맞지 않는 약물을 투여를 통해서 과용량으로 인한 중독, 또 거기에 따른 사망 케이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영구적인 장기 손상 이런 부분들도 사실 심심치 않게 병원에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되게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시점이고요. 보호자분에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한다지만 이제 아무래도 편의성 때문에 간단한 약물을 이제 사서 가시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약을 이렇게 먹이시면 됩니다 하면은 대다수 제가 계산을 해보면 다 과용량이에요.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약을 쓰는 경우도 간혹가다 보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병원에 오게 되면 사실은 누굴 탓해요? 그거는 이제 탓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서 내가 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가 진료에 대한 폐해죠.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좀 있을. 그렇죠. 대표적으로 예방접종이죠. 대표적으로 예방접종 제제를 약국에서 구매를 하셔서 주사기를 찌르고 그거를 피하 주사를 해야 되는데, 그 피하 주사에 대한 이제 숙련도가 없으신 분들은 이게 잘못 찌르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긴다거나 피부 괴사, 또 심지어 종양으로도 발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접종이라는 부분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을 때 순간적인 대처를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항생제를 과다 복용을 해서 콩팥이 다 망가진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도 마찬가지고, 콩팥이 한번 망가져서 심하게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줌도 못 만들어내고 결국은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 오는 케이스가 많죠.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는 상황을 초래해 되는 게 꽤 많죠. 그리고 사실 이제 먹는 약 자체가 계속적으로 누적이 돼서 간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바로 나타나진 않아요. 그럴 때 이미 늦은 거예요. 그게 발생이 되면 중독에서는 사실은 치료하기가 되게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얘가 설사를 하니까 이 설사나 구토의 원인이 사실 수백 가지거든요. 콩팥이 안 좋아서 구토할 수도 있고, 종양 때문에 구토할 수도 있고, 소장에 이물이 있어서 구토할 수도 있고, 췌장에 염증이 있어서 구토할 수 있어요. 그러한 치료법 자체가 사실 각기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뭉퉁그리하게 그냥 약물 하나로 해결한다?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가벼운 질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약을 처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안 좋았던 케이스도 꽤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호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여쭤보는 경우는 없나요? 선생님, 저 오늘 처방받은 거 똑같이 부적 사서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그래도 물어보면 다행이에요. 그래도 물어보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물어보지 않고 저 여태까지 이렇게 먹였어야 하는 보호자는 위험한 거예요. 저 여태까지 이거 사서 먹였는데, 저 여태까지 이걸로 써서 소독을 했는데, 소독약도 마찬가지죠. 제가 수술을 했던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퇴원을 해서 실밥이 있는 상태에서 아직 발사 처치가 안 돼 있으면 소독약을 보호자분이 인위적으로 사람이 쓰는 포비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농도가 너무 다르거든요. 사람 피부와 강아지 피부의 두께층이라든지 밀도가 달라요. 그걸 똑같이 적용하다 보면 피부에 자극이 생겨서 염증 생기고 부작용 생기고, 쉽게 설명드리면 가장 흔한 게 메디폼이에요. 제가 수술했던 애들이 수술 자국에 있는 부분을 데일밴드를 붙인다거나 메디폼을 붙인다거나 그렇게 되면 다 염증 생겨요. 우리가 보통 사람 피부 같은 경우는 땀샘이 있어요. 그죠? 땀샘이 있어서 서로가 공기가 통하고 열 발산도 해요. 동물들은 땀샘이 없어요, 피부에.
그렇기 때문에 피부층이 타이트하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환기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동물들의 땀샘은 코, 발바닥 이런 데는 축축하게 만져지지만 등이나 이런 데 만졌을 때 땀이 나질 않아요. 근데 그런 메디폼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덮고 있었을 때 환기가 되지 않고 그쪽에 있는 약재들이 걸러주지 못하니까 염증으로 계속 발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학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죠. 보호자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사람에서도 쓰는 거니까, 소독약이니까 그거를 약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면은 이거 쓰시면 됩니다 라고 그냥 무분별하게 처방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생기는 거죠. 나는 분명히 잘해주려고 한 건데 그거에 어긋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허가의 기준 같은 게 뭐 되게 사실 지금 딱히 허가의 기준 같은 거는 없어요. 약사면허증 또는 약국 개설 등록증이 있다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늦어도 일주일 안에 동물약 국개설 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동물약을 취급할 수 있다. 이게 보통 약국에서 취급하는 약들은 대부분 약이라는 부분의 카테고리 안에서는 모두 다 약사님들이 취급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범주 안에서 사실은 유들성 있게 계속 그 입장을 취하는 거죠. 처음에는 되게 미비했어요. 많지 않았어요. 그게 메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새 들어서 반려동물 시장이 너무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약국도 너무 많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차별성을 이제 주자해서 그쪽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저희한테 그런 진료들이 많이 온다는 부작용도 생기는 거예요. 예. 낮게 하려고 한 거였는데. 맞아요. 물론 나으면 다행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너무 극단적으로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어떤 종류의 약품들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예방의학약에 많이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심장사상충, 뭐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먹는다거나, 그 다음에 뭐 설사, 멀미약, 구토 억제제, 뭐 이런 정도는 더 처방하는 것 같아요.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한약까지도 처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수의사분들이 원하는 어떤 이상적인 그런 처방은 어떤 그림일까요? 가장 좋은 거는 병원에 와서 직접 진료를 하고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서의 처방이 가장 좋죠.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지역적인 면이라든지 보호자분의 경제적인 사정에 있어서 조금 약국을 이용해야 된다면 수의사한테 미리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구입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자의적인 판단과 약사님과 함께 얘기해서 너무 안일하게 약을 먹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각해요. 이게 민감한 문제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또 너무 눈에 띄게 사람들이 호기심이 갖지 않다 보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갖는 게 좀 중요하죠. 이게 보호자님들이 사실은 좀 관심을 가져야지 이게 개선이 되는 겁니다.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속된 말로 그냥 밥그릇 싸움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주셔서 그걸 함께 이제 논의하고 토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보호자분들도 약간 그 부득이하게 사야 될 경우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좀 그런 동물 약국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좀 어떻게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어요? 예방의학이라는 부분에서 심장사상충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 약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한 달에 얼마 먹고 이거는 사실 중독량을 일으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주사제제라든지 증상이 있음으로 해서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영양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진단을 받아야 되고, 대신 아이에 대한 영양제적인 성분, 비타민이라든지 글루코사민 이런 것들은 사실 구매해도 크게 무방합니다. 함량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사분들이 조언을 안 해주시나요? 사실 그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만큼 관심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약사님이 정말 저희가 수의대에 나오는 커리큘럼들 6년을 다 공부를 진짜 해서 하면은 할 말이 많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에서 그냥 뒤에 나오는 설명서 이런 걸 보고 처방하는 게 대다수거든요. 딥한 이제 상담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게 현실이죠, 사실. 약국에서도 진정제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멀미약이 어떻게 보면 진정제의 일환이에요. 동물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처방급의 약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죠. 일단 사람 의약품으로 겹치는 부분은 다 처방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사님이 봤을 때 내가 조제를 해야겠다면 맘만 먹으면 조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액이나 주사 치료도 내가 주사제도 처방을 해야겠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그걸 막을 수 있는 어떠한 기구가 없는 거죠.
다만 표면으로 지금 드러나는 부분들이 크지 없어서 그렇지 이게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면 사실은 그런 사고가 많아지는 거죠. 처방하는 수준이 사실은 엄청나게 위험하게 처방까지는 가진 않지만 어쨌거나 시작점이 잘못되면 이게 끝점도 무조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 받듯이 우리 강아지가 아프면 동물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진료 NO! 절대 하면 안 돼요. 동물병원과 약국 사이에서 고민하는 보호자들. 하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반려동물들의 건강 아닐까요?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성숙한 반려견 문화로 발돋움하기를 희망해봅니다. 반려견과의 만족스러운 동거를 위하여 개 같이 한다.